그 14장 그 뭐야? 14장 화학평형 안 가지고 온 사람 다 있어요? 14장? 없는 사람은 드릴게요. 14장. 다 있나요? 14장? 다 있어요? 좋아. 보자. 혹시 저번 필기예요? 저 회계예요 이거. 아이고요. 내가 늘 샷필기 3.2 온도 연산. 오케이. 땡큐. 자, 14장 한번 봅시다. 14장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화학평형 여기에서 세 번째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번 시간에 처음 시작하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 뭐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건 이제 아실 텐데 거기 이제 중요한 게 3.2의 온도 우전성이었어요. 온도 우전성. 그러면서 그 관련해서 억수로 중요한 수식이 하나 있었다고 했었죠. 그 수식이 뭐였었냐면은 바로 델타 G는 델타 G 노트 RT 로그 Q. 이 수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수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Q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반응 지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리액션 코우션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인이 왔어, 제인. 제인이 어딨어, 제인? 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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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찾았네. 그래. 자. 근데 이제 이게 평형 조건에서 이 수식이 어떻게 이제 그 조건이 상황이 바뀐다고 했어요. 평형이면 이 깁스 에너지가 뭐가 되고요? 0. 그리고 여기 있는 반응 지수가 뭐가 되고요? 평형상수.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이 바로 at 평형에서 이렇게 꼴로 바뀐다. 그럼 이때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RT 로그 K가 델타 G 노트 표준 상태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되는데 이 수식 자체가 이제 등온 조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등온 조건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는 또 이렇게 엔탈피 빼기 T 델타 S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등온 조건에서 항상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로그 K는 바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R분의 엔트로피 이런 걸로 표현을 했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식이 이제 이름 반트호프식이라고 하는데 이 수식이 아주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매우 중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온도의 역수를 얘를 x축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k 이걸 이제 어디에 y축에 그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이게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y 절편이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2번. 연습 문제 2번. 이거 이번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숫자만 좀 바뀌어서 무조건 나온다. 물론 얘는 이제 옥스토비 책의 연습 문제이긴 하지만 그 메스터톤 책에 그 이와 비슷한 문제들도 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연습 문제 이번 그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비슷한 거 나왔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태 변화에서도 얘를 다루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래는 화학 평형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상태 변화에서 하는데 상태 변화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수십이 도입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거 자 봅시다. 자, vapor pressure of butyl alcohol at 70.1도씨 is 0.1316 atm. 108도씨에서는 뭐,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자. 자, 어떤 액체 어떤 순물질 액체 요거의 증발 과정.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증발을 영어로 뭐라 하죠? 바로 이제 베이포라이제이션. 이게 미국식 영어하고 영국식 영어하고 약간 달라서 이게 이제 영국식으로는 evaporation 이렇게 이제 쓰는데 미국식으로는 그냥 베이포 뭐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알코올이 있어, 알코올.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런 물질이 하나 나와 있네. 그래서 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부틸 알코올. 자, 이렇게 이제 보통의 알코올은 상온에서 그 상태가 액체거든요. 액체인데 이게 증발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 이게 구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부틸 알코올이 바로 상태가 이제 기체가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은 당연히 뭐가 될 것이냐? 당연히 이 증발 과정은 언제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흡열이 되겠죠. 맞나요? 흡열이지, 흡열.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엔탈피 변화. 자, 이때 베이포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엔탈피 변화가 뭐 표준 상태라고 해도 항상 0보다 클 것이다. 증발이 되려면 액체가 열을 흡수해야 되죠.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흡열이니까 엔탈피 변화가 0보다 크다. 잘 녹화가 되고 있겠지. 좋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증발 과정은 당연히 또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때의 엔트로피 변화는 또 0보다 클 것이다. 됐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이 변화의 평형상수 표현. 자, 이 변화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3. 실험 장치. 자, 이 실험 장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2엽 해서 짜잔. 자, 이런 기구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피스톤이라고 하죠. 이 피스톤에 누구를 넣은 거냐면 바로 여기에 순물질 알코올, 그러니까 퓨어한 알코올, 자 액체 리퀴드를 여기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증발을 해가지고는 여기서 퓨어한 자 알코올 가스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어디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닫힌 그릇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짜잔 PEX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T 이게 이제 현재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온도. 그 다음에 이것이 외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압력 평형을 이루어 압력 평형을 이루어서 피스톤이 스탑 하면 그때의 외부 압력을 이제 PEX라고 쓰잖아요. 외부 압력이 무엇이 된다? 저기에 있는 순물질의 무엇이 되죠? 그렇지. 바로 증기압이 되죠. 아시겠죠? 자, 증기압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또? 바로 이제 베이퍼 프레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이 외부 압력이 바로 이제 증기압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외부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피스톤이 딱 멈추면 그게 바로 그때 주고 있는 압력이 이 내부 물질의 이제 증기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물질의 증기압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그 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네 번째 4 이제 이 변화의 평형상수 표현. 자, 이런 변화에서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평형상수는 뽀로뽀로뽀로뽀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영 A가 뭐예요? A가 그거 활동도. 그렇지. 어쨌건 이것도 반응 뭐 변화고 반응이라고 본다면 표현상수는 항상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반응물이 누구냐면 액체인 상태인 거고요. 생성물이 증기인 상태니까 액체분의 증기라고 활동도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또 뭐 어떤 상태냐면 평형 상태에서.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바로 1분의 P가 되겠죠. 1분의 P가 되겠죠. 자, 이름하고 P는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섞이지 않는 순물질 액체의 활동도죠. 아시겠어요? 지금 이 기체하고 이 액체가 섞이지 않잖아요. 그냥 액체는 액체로 있잖아요. 그럼 그 순물질 액체, 그 순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순물질 액체 활동도를 항상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바로 증기압이 되는 거죠. 혹은 기체상 성분의 부분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자, 이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기에 있는 증기상 활동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증기의 레퍼런스. 다시. 가마 가스 곱하기 레퍼런스 분의 P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요 P 이게 지금 저 기체 성분의 부분합이 되는 거라고요. 원래 활동도 표현이 어떻게 돼요? 레퍼런스 분의 현재 부분합이 이제 이런 비율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얘가 뭐예요? 이게 바로 활동도 계수인데 얘를 지금 어떻게 1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1이 될까? 퓨어하기 때문이에요. 자, 액체상에서도 순수하니까 증기상에서도 뭐 다른 게 섞여 있어요. 순수해요. 순수하죠. 그러면 활동도는 언제 바뀌냐면 주변에 용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대 반응물이 있다거나 뭐 구경꾼이 있다거나 할 때 활동도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반응성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상태에서는 활동도 계수가 1이 되고 뭐 레퍼런스는 항상 몇 기압이에요? 그냥 레퍼런스는 항상 1ATM이니까 뭐 얘는 무시가 되면 얘가 바로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순물질의 그 증기 증발 과정에서는 바로 평형상수가 뭐가 된다? 증기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이 경우의 반트 호프식. 자,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요걸 그대로 도입하면 되는데 뭐 대신 뭐를 쓰면 된다? 평형상수 K 대신에 뭐를 쓰면 돼요? 증기압 P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바로 로그 P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엔탈피는 엔탈피인데 증발 과정의 엔탈피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으로 써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부호가 플러스거든요. 뭐 기체상수는 항상 플러스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은 뭐예요? Y절편이죠? Y절편은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가 왜 0보다 커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Y절편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Y절편이 플러스인 그 직선이 유해하고 얘를 도시를 냈을 때 그림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어디 씹을까? 자, 여기 줄게요. 다시. 에이?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4, 5, 6 제시된 데이터. 자, 그 제시된 데이터가 뭐라고 돼 있냐면 뭐가 있느냐. 온도하고 증기압이 제시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가 있냐면 70.1도. 그 다음에 그때 증기압이 0.1316 atm. 그 다음에 온도가 100.8도. 그리고 그때 증기압은 0.5263 atm.
이게 있네요.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진유 괜찮아요? 진 힘내주세요. 저번 주에 있었던 가장 쇼킹한 사건. 저번 주에 있었던 가장 쇼킹한 사건. 그냥 가셨죠? 예. 야, 그거 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이른바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선아가 자기가 하면서 왜 그랬더니 아베 죽었대 아베. 그게 나 순간 아베가 죽었다는 상상도 안. 아베가 누구야? 아베 누구? 근데 왜 그 일본 정치인 그거 일본 수상 아베 뭐? 이러고 갔더니 와 이거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다 진짜 야. 그게 사실은 지금 아베가 일본 총리에서 물러나 있어도요. 일본 정치의 특성상 일본 정치는 그 파벌 정치라는 이상한 정치 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민주국가로 분리되지 않아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로 정치학적으로 이제 민주국가로 분류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않거나 아니면 꼴찌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다 민주주의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은근히 전 세계 110여 개 국가 중에서요. 민주주의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요. 맥시멈으로 잡아봐야 30개 나라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머지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일본이 민주주의 나라하고 민주주의 아닌 나라고 경계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매년 민주주의 랭킹을 발표하거든요. 랭킹. 우리나라가 22위권 정도예요. 22위 이렇고요. 일본이 26, 27, 8이래요. 거기까지가 민주주의 마지노선이야. 그 다음부터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라고 해주긴 하는데 실상으로는 민주주의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뻘쭘하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주는데 그거 다 걸려 있는 나라가 일본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베가 총리에서 벗어나 있어나 일본 전체의 특성상 여전히 권력자거든요. 근데 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방에 훅 가네. 야, 진짜 왜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와 정말 참 인생 무상하지 진짜. 정말 진짜 인생 무상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예. 참 진짜 참 조심히 살아야 돼. 알겠어요? 예. 참 말 조심도 하고 행동 조심도 하고 조심히 살아야 돼. 그거 보니까 야, 그 권력 그렇게 누리고 말 함부로 하고 이 세상 자기 것인 것처럼 살다가도 그냥 한 방에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네. 우영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시는 거 보고. 하시는 거 보고 뭔가 이게 진짜 상상을 못했던 일이어가지고 그죠? 처음 알았을 때 그냥 진짜 놀랐어요. 그죠. 예. 뭐 하여튼 그랬었다. 예. 물론 뭐 그 인간의 이제 죽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뭐 내 입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 방에 훅 가니까 놀라는 감정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었다라는 거. 알겠죠? 한 방에 훅 간다. 알겠죠? 그 죽인 사람이 군인이라고 그러죠. 물론 뭐 엑스 군인이라고 하던데. 근데 그 일본은 그렇게 군인들이 총리를 암살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건 알아요? 네? 일본은 이게 군인들 중에서도 초급 군인들이 그렇게 이제 총리를 암살하는 게 전통이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몰랐죠? 9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0년 전에도 일본의 초급 군인이 일본 총리를 암살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총으로 안 하고 칼로 했어요. 칼로 하고 그 다음에 총리만 죽인 게 아니고 일가족 몰살을 시켰어요. 총리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총리뿐 아니라 일가족까지 칼로 그냥 난자를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었냐면 90년 전이니까 1930년대죠.
1930년 되면 뭐 하던 시기예요? 그렇죠. 바로 일제 시대. 일제 시대. 그 일제 시대가 어느 나라랑 전쟁했죠? 이거 미쿡이랑 전쟁했죠. 물론 중국에서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미쿡하고의 태평양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미쿡이랑은 전쟁하면 돼요, 안 돼? 그럼 미친 짓이에요, 알겠죠? 어떻게가 좀 억울해도 약간 참고, 알겠죠? 약간 참고 이렇게 말이나 외교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려고 해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말이나 외교나 아니면은 첩보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야지. 미국이랑 맞짱 뜨면 진짜 좆대요. 무슨 말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무슨 말 알겠죠? 물론 그때 일본이 오판했던 게 물론 그건 있어요. 미국이 일본을 짜증나게 하긴 했어요.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이 팽창하는 걸 미국이 이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외교적 수단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럼 일본도 그걸 경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수상이 경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수상이었어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일본의 군인들이 전쟁해야 된다. 왜? 가오가 상하니까. 또라이 새끼들이 또라이 새끼들. 그래갖고 그 수상이 전쟁 안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걸 반대했던 군인이 가가지고 막 존나 매긴 거예요. 와, 이렇게 막 고마해라, 많이 웃다 이렇게 된 거야. 확 된 거야. 그런 사건이 90년 전에 있었지. 근데 이제 이번 암살 사건은 이거야. 반대로 아베는 전쟁을 하자는 사람이야,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아베는 전쟁을 하자는 애지. 그래서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이어서 군을 파병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파병해서 특히나 일본은 어디에 군대 파견을 하길 원해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군대 파견을 하고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나라거든요. 정말이에요. 일본 작전 계획에 한반도에 핵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게 아베예요. 그러면 그런 일본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미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베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일본 국민들도 있겠죠. 그 영향을 받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향을 받은 어떤 늙은 할머니가 있었나 봐요. 그 할머니가 존나 짜증난 그 집 아들이 암살한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엄마가 개질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짜증나서. 알겠어요? 그래갖고 엄마 무슨 전쟁이야 그랬더니 아베 수상이 전쟁해야 된다고 했어. 뭐 이렇게 엄마랑 존나 싸웠겠지. 그리고 옛날에 군인이었겠다 해가지고 총 만들어가지고 가서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주 퍼니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네, it's funny, 알겠죠? 그래서 어떤 군인이 총리를 죽인 건 맞는데 90년 전 사건하고 이게 묘하게 닮은 듯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반대이면서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참. 그래서 준율 알겠죠? 그래서 준율 전쟁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국방을 강화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준율 이제 군대 가야지. 네? 응? 군대 가야지. 소년병이요? 세다 소년병. 아니 그건 안 거예요. 마약 이빠이 막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마약 이빠이 먹고 막 한 상태 소년병 이렇게 하는 거. 이야 무섭다. 야 역시 사이버틱해요. 야 사이버.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데이터로 이제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자.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는 거기 이제 요런 내용을 토대로 뭐 첫 번째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걸 구하래요. 이거 진짜 이번 시험에 나온다잉. 나온다 이거. 자, 그러면 뭘 활용하냐면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주어져 있는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로그 P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오버 R인데 아니 많이 났죠. T분의 1 더하기 델타 S 베이퍼리제이션. 자, 그럼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너는 T1, 너는 P1, 너는 T2, 너는 P2.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이 이거니까 온도 T1에서 증기압을 P1이라고 하자. 그럼 편의상 2라고 하자. T2에서 증기압력을 P2라고 하자.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증기압이 P1일 때는 그때의 온도가 T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어떻게 하면 편하다?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요. 어떻게 빼라고요? 훌렁 빼라고요. 알겠죠? 훌렁 빼주시면 얘를 어떻게 해? 로그 P2 over P1.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노트 R 빼기 T21 빼기 T1.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Y 절편 부분, 엔트로피 부분이 이렇게 소거가 된다는 얘기지. 오! 빼서 이렇게 된다의 근거는 뭐죠? 어떤 가정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델타 H랑 델타 S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렇지. 바로 엔트로피가 됐건 엔탈피가 됐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근사적으로 그냥 소거를 시키고 묶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실제로는 약간 변한다고 했죠. 여하튼 이때 주어져 있는 요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쇽쇽쇽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요 계산할 때 은근히 뭐가 많이 틀리게 해요? 단위요? 단위가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단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분의 R. 그럼 얘는 T1 곱하기 T2 맞나요? 그러면 T2 빼기 T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T1하고 T2 각각의 값이 얼마예요? 100.8에 70.1이지. 그러면 100.8 빼기 70.1 맞죠? 맞죠? over. 자, T1, T2니까 이제 두 온도를 곱하기를 해야 되겠네요. 뭘 한다고? 곱하기. 그럼 곱하기를 하면 우선 T1 온도가 몇 도냐면요. 70.1인데 얘를 사실 도시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로 바꿔야 되죠? 켈빈으로 바꿔야 되죠. 더하기 273.15 켈빈.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온도도 100.8이잖아. 그러면 100.8 더하기 273.15 켈빈. 알겠죠? 그래서 두 온도를 뺀 것도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두 온도를 뺀 것도 이게 켈빈이라고요. 똑같이 273, 273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그 차이여도 단위는 켈빈이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된다?
우선 켈빈이 하나 약분이 돼요. 켈빈이 여기 하나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봐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P1하고 P2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로그 자 P2가 얼마냐면 0.1316 525263 ATM over 0.1316 ATM 됐죠? 그럼 나와 있는 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단위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ATM이니까 나가리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이 약간 정리를 하면 70도 하면 얼마쯤 나와? 70도 하면 340인가? 그래서 343.25 곱하기 얘는 373.23 아니 그 95 단위는 켈빈. 그리고 빼면 이건 얼마쯤 나와요? 30.7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죠?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반대로 올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343.25 곱하기 373.95 켈빈 곱하기 R 오버 30.7 맞나요? 그리고 곱하기 로그 0.5263 나누기 0.1316 알겠죠? 요걸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얘를 또르륵 넣으면 돼. 자, 근데 관건은 여기에 있는 누구야? 얘지. 얘. 제가 값이 얼마야? 8.4.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렇게. 아이 숫자 쓰기 좀 귀찮긴 하다. 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8.31이죠. 8.31. 8.31에 단위가 뭐가 되지? 단위가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그리고 요 밑에 30.7이 있을 거고요. 곱하기 로그 0.5263 나누기 0.1316이 되겠지. 알겠죠? 네. 이때 답을 구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킬로줄로. 바로 요 자리를 킬로줄로 바꾸시고요. 요 밑에다가 뭐를 써주는 게 좋다? 1000을 넣어주면 숫자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분자간 상호작용이나 화학 반응의 단위 체계가 킬로줄 포 몰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줄을 킬로로 바꿔주는 게 숫자가 좀 예뻐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기상에 이걸 넣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때 단위를 잘 보시면 단위가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킬로하고 킬로리가 딱 나가리가 되지. 네. 그럼 어떤 단위만 딱 남게 돼 있냐면 킬로줄 퍼 몰만 딱 남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단위가 싹 날아가고 이것만 남는 걸 확인을 한다면 이게 계산이 제대로 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그것이 얼마냐? 바로 48.2 정도가 나오네요. 두 번 액자에 여기서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온도 변화에 대한 증기압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사실은 어떤 수식을 이용하는 거냐면 그냥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건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이게 초월함수가 막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약간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단위가 약간 아리까리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심해서 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됐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단위 조심해, 단위. 그래서
개념 다 맞는데 단위 틀려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지. 그거 얼마나 억울해.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위 틀리지 않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뭐를 풀려고 쓰냐면, 노멀 보일링 포인트. 정상 끓는 점을 구하래. 정상 끓는 점. 자, 여러분, 정상 끓는 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정상 끓는 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수식이 어떤 게 있어요? 자, 다시 정상 끓는. 그럼 이제 이놈의 이제 정의는 뭐냐면 바로 증기압이 얼마가 되는? 1atm. 보이시죠? 네. 증기압이 1atm이 되는 온도. 그걸 우리가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아까 그 수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P1분의 P2죠. 그럼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T분의 1 빼기 T1분의 1 알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증기압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증기압이 1기압일 때 온도니까 이때 어떻게 해줘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P2의 온도, 이 P2의 온도를 이걸 재조정을 하는 거지. 자, 이걸 어떻게 재조정을 한다? 바로 로그 P1분의 얘를 1atm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R 하고 이때 온도를 어떻게 된다? TB 백설표분의 1. 얘가 바로 정상 끓는 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T1, P1 자리에 뭐 이 데이터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있는 엔탈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 여기 계산한 거 넣고 이것으로부터 이 값을 방정식처럼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도 당연히 또 약간 그 단위가 약간 좀 아리까리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틀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풀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개념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잘 나올 문제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 온도 우전성에서 우리는 또 뭐를 하나 알아볼 수가 있냐면요. 자, 이제 여기 문제 지울게요. 네, 준다. 네, 줄게요. 지울게요. A. 뭐라고? 그래. 자, 이 온도 전상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관계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온도 전상에서 요거. 자, 이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하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짜잔, 만약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보이세요? 그럼 이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인데 이게 지금 기울기의 양수인 거죠. 보이세요? 그럼 기울기의 양수란 얘기는 이게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란 얘기죠.
발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잘 봐. 바로 봐. 얘가 이렇게 갈수록 고온인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뭔 거야? 저온인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일반화할 수 있냐면 바로 봐. 발열 반응에서는 저온 쪽으로 갈수록 표현상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구나. 알겠죠? 여기서 왜 로그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게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로그 취한 게 커지면 안에 있는 알맹이도 커지는 거지 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반화에서 발열 반응이면 저온 조건에서 평형상수가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이제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도 있는데 발열이니까 열이 자꾸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죠. 그럼 열이 배출이 돼야 그러니까 그 반응이 정반응이 되면서 열이 배출이 된다는 건데 열이 잘 배출이 되려면 주변 온도가 높아야 열 배출이 편하겠어요? 낮아야 열 배출이 편하겠어요? 주변 온도가 낮아야 열 배출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정성적으로 말을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수식을 알고 있으니까 수식상에서 바로 이렇게 그냥 개념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안대. 자, 보안대의 경우는 짜자자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경우 바로 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얘는 발열 반응이란 얘기예요, 흡열 반응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흡열 반응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온인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고온이니까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봐. 흡열 반응에서는 어떻게 될 때 고온 조건에서 표현상수가 커진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방금 한 것 중에 이 기울기가 음수여서 반응 자체의 엔탈피 변화가 흡열인 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증기압이잖아요. 증기압과 관련된 증발 과정이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에 대해서 고온 조건일 때 증기압이 커지죠. 그걸 요 관계에서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습니다. 해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자, 다음 3.3. 자, 그 유명한 르 샤텔리에 프린시플. 르 샤텔리에 프린시플. 자, 여기 그거 보시면 첫 번째 르 샤텔리에 원리의 정성적 표현. 자, 영어로 써놨거든요. A system in equilibrium that is subject to 규제 없어요? 이제 여기 있어. That is subject to a stress will react in a way that tends to counteract stress. 찾았어요? 네. 이제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번역한 거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어떤 평형 상태의 시스템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보이세요? 네. 자,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누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내 옆구리를 누가 쿡 찌른다고 해봐. 그럼 옆구리 찔리면 이게 느낌이 묘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봐봐.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면 찌르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요? 표현이가 무슨 말? 누가 옆구리를 찌르면 에이 더 찌르봐 이러면 누가 이래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쿡 찌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겠죠? 르샤틀리의 원리겠죠? 자, 생각해보니 매우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르샤틀리의 원리에 가장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현상이 있죠.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 이 현상이 대표적인 르샤틀리의 원리죠.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전자기유도 있죠? 전자기유도. 네, 전자기유도가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코일 이런 데 있는데 자석이 쑥 들어오면 자석이 들어오는 거를 오세요 해요, 가세요 해요. 들어오면 가세요라고 하죠. 근데 또 막상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면은 가세요 그래요, 오세요 그래요. 오세요 하죠.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그 렌츠의 법칙을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우면 증명해줘요, 증명 안 해줘요? 증명 안 해주죠? 왜 증명 안 해주죠? 왜 렌츠의 법칙을 증명을 안 해주느냐? 바로 증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 전자기 유도는 현상만 알려져 있을 뿐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알겠어요? 그런데 그 현상의 근원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렌츠의 법칙도 이 전자기 유도도 다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때문에 이제 그 엔트로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연력학 제2법칙 자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렌츠의 법칙이 됐건 르샤틀리 원리가 됐건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력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쿡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나 화학 반응에서 뭐 반응물을 넣었다가 뭐 생성물을 없애고 하는 거나 원리가 다 다르다 똑같다? 원리가 다 같은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리적으로 좀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이 수식 꼭 외우라고 했죠? 이라고 했죠? 이때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며? 이렇게 된다며? 그럼 이때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 어떻게 하라고요? 훌렁 빼. 그럼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면 이렇게 되겠네. 짜잔. 보이세요? 이래도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1을 르샤틀리의 원리의 이제 중요한 표현 이겁니다. 첫 번째 1 Q가 K에 비교해서 작다. 보이세요? 그러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깁스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말로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주어진 정반응이 뭐하다?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제 굳이 이제 좀 이제 편의상 표현을 하자면 얘는 평형 상태에 비해 반응물은 더 많고 생성물은 이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못했어? 뭐야? 부호 없었으니까. 없어가 뭐냐? 아이 바보. 진짜.
이렇게. 생성물은 더 적은 상황에서 평형상수에 비해 반응 지수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비해 생성물이 적게 있으니까 아직 덜 간 반응이라는 거지. 덜 갔으니까 정반응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화살표를 반대로 해. 그럼 화살표가 반대인 건 반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여기선 두 번째 이 평형상수하고 반응지수 비교했는데 거꾸로 되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주어진 정반응이 어떻게 된다? 비정할 정반응이 불가능하고 정반응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뭐가 자발적이다?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세 번째 얘하고 뭐 같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 다음 지금 몇 시야? 얼마나 찍었지? 좋아. 그러면 우리 진율이 때문에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에 갔다 오세요. 진율 힘내. 네. 아이고 대단. 그다음 내용이 바뀌어.